오늘 저희 보온도시락 주제는 마이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콘 게임을 여러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마이콘은 2인에서 4인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인이 혼자 즐겨볼 수도 있고요. 5인까지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6세 이상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유아 친구들도 즐겨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플레이가 진행되어지는 마이콘을 어떻게 긴 시간을 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긴 시간의 수업 속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이 마이콘에 있는 이 해시태그를 보면요. 가장 딱 눈여겨보셔야 할 게 연관성 찾기입니다. 오늘 마이콘은 우리가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 게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게임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선생님들하고 게임 플레이를 해보고 다양한 활용 방법 소개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콘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특징을 관찰하고 연결하라. 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까지를 찾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 그리고 연상력, 또 언어, 말로 표현하면서 또 카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언어 표현력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카드를 모두 버리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 게임을 처음 아이들에게 이 소개되어 있는 거 연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뭐예요, 선생님? 하고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말들을 찾아봤을 때는 연관성이 관계 그리고 상관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아이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을 또 연관해서 떠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카드를 보면요. 우리가 기존 카드 게임 하면 앞면만 있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이콘은 앞면과 뒷면 모두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뒷면은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게임 설명서에는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면이 실제 게임을 보시면 흰색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뒷면은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알려주시면 좋고요. 뒷면의 그림과 앞면의 그림의 차이는 뒷면은 사물의 특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양이라던가 색깔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면에는 다양한 사물 그리고 뭐 사람, 사물, 장소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뒷면 특징 카드는 이렇게 딱 2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색상이 8가지 있고요. 색상은 뭐 쉬우니까 우리가 어떤 색감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모양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 이 네모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뭐 직사각형도 모두 관계가 있는 걸로 우리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에게 자 우리 채팅으로 답을 주셔도 되고요. 이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있는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채팅으로 주셔도 좋고 뭐 오디오를 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좋은 향기, 좋은 냄새 이렇게 주셨는데요. 맛있는 냄새. 자, 우리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꽃이 날아가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입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게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말하는 건데 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양치 후라고 또 우리 선생님이 써주셨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있는 우리 어린이가 인상을 좀 찌푸리고 있는 이 카드는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자세히 보면 카드에 여기 검은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게 똥파리입니다. 파리 날개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악취라고 주셨고요. 나쁜 냄새, 나쁜 말도 주셨어요. 입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나쁜 말도 표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카드를 보고 어떤 게 떠오르는지, 이게 첫 번째인데요. 사실은 설명서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먼저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에는 그 쓰여져 있는 거를 먼저 보여주시기보다는 이렇게 이 카드를 봤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먼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눈꽃 결정이 있는데 요거를 보면 어떤 게 또 떠오르실까요? 또 채팅으로 한번 줘보시고요. 네, 차가운, 시원한, 시원한이라고 우리 혜성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시원한, 네, 겨울,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마이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온도계를 딱 보셨을 때는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굉장히 좀 빨간색이 강조가 되어 있죠. 높은 온도인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무더위라고 주셨고요. 뜨거운, 따뜻한, 네, 맞습니다. 여름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전구를 보면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아이디어, 발명,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또 다르십니다. 아이디어 발명이 있고요. 또 반짝반짝 빛나니까 어떤 밝음을 또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밝다, 네, 주셨어요. 자, 오른쪽에 그 옆에 그림은요. 귀도 그려져 있고 음표도 그려져 있고 우리 북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이거는 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리, 작은 음악회, 음악, 시끄러운, 네, 맞습니다. 신남, 관심, 이렇게 다양하게 또 우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것들은 한 가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 아래에 바늘과 고추가 있는 건 유일하게 두 가지의 특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끝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강조 표시가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움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요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얀 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 같으실까요? 소금, 설탕, 물감. 오, 물감이요? 와, 특이하게 또 물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얘는 조미료도 써주셨고요. 네,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하면 떠오르는 뭐 짠맛이나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그 옆에 있는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다르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우리 첫 번째로 설탕이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얼음. 네, 맞아요. 이걸 봤을 때 가장 먼저 답변이 나오는 게 얼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설탕입니다. 제가 수업을 했는데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 중에서 각설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각설탕이니까 단맛을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 설명서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차가움과 뜨거움, 그리고 밝음과 시끄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짠맛과 단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나 물건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이콘 게임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이콘은요, 카드를 잘 섞어서 한 사람당 5장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모두가 보이게 앞면으로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는 더미를 뒷면이 보이도록 쌓아두고요. 뒷면 제일 위에서 카드 한 장을 옆에다가 내려놓고 보기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3인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내 차례에는 가운데 놓여 있는 보기 카드를 먼저 살펴보고 내 카드 중에 이 보기 카드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내면서
우리 될 수 있으면 말을 하면서 냅니다. 아이스크림에 파란색이 있으니까 나는 파란색, 그래서 이 카드를 낸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파란색은 시원하니까, 아이스크림이 시원하니까 나는 이 카드를 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카드를 내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인정을 해줄 건지 인정을 해줄 수 없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가 인정을 한다면 이 카드를 뒷면으로 보기 카드 위에 올려놓으면 새로운 보기 카드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내면서 밑에 소리에 관련된 카드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소리 나는 시계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케이 하면 뒷면으로 뒤집어서 파란색 테두리가 되도록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냄새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친구가 나는 감자튀김이 좋은 냄새야 라고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감자튀김 기름 냄새여서 너무너무 싫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서로 의견이 많이 이렇게 갈라질 때에는 서로 토의를 통해서 인정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설명서에는요, 인정할지 거부할지, 인정의 반대말을 거부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친구들은 거부 대신 무슨 단어를 많이 쓸까요? 인정의 반대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라고 선생님들이 써주셨는데요. 자, 우리 아이스러운 거 생각해 볼까요? 거절도 써주셨고요. 우리 친구들 인정의 반대말로 떠오르는 말은요. 노인정입니다. 노인정.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인정, 노인정, 그래서 노인정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재밌게 또 앞에다가 노를 붙여서 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릴 때에는 서로 토의해서 의견을 함께 또 조율해 갑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저는 처음에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코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나의 의견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본다.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무시하기보다는 경청해서 들어주고 내가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나의 의견도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반대 의견도 다른 친구들이 또 들었을 때 타당한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행하다가 만약에 낼 카드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앞에 있는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바로 앞면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친구가 낼 게 없어서 가운데 있는 카드를 가져갔더니 레몬이 나왔습니다. 레몬 가운데 있는 세모 모양이 지금 가운데 기준이 되는 보기 카드랑 딱 맞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레몬에 있는 세모, 그래서 이 카드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고 낼 수 있으면 바로 낸다. 낼 수 없으면 자기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장으로 시작했지만 낼 게 없어서 카드가 늘어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6장이 될 수도 있고 7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카드 중에 이렇게 특별한 조커 카드가 있습니다. 행운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커 카드는 우리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것이 다 되는 무적의 카드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낼 게 없을 때 내가 조커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조커 카드를 보여주고 다시 뒷면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내고 자, 인정받아서 한 친구가 카드가 다 없어지면 게임은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점수를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카드를 사용한 친구는 0점으로 기록하고 다른 친구는 남아있는 카드의 장수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빛이 들어와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잼보드에 세팅을 해놨고요. 자, 온라인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요. 사실은 여기 뒷면의 카드
뒷면에 더미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좀 앞면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덮개로 살짝 가려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르다는 거 선생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인의 차례에는요. 제가 위에 1, 2, 3, 4, 5번 번호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카드, 그래서 왜 내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기 카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도계가 나와 있네요. 우리 지선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뜨거운 태양 5번. 네, 5번 카드. 뜨거운 태양이니까 낸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 비디오 켜고 계신 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손가락 인정. 5 표시, 네, 인정. 네, 우리 채팅으로도 이따가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노인정 혹은 반대 네, 채팅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를 네, 뒤집어서 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온라인이어서 싹. 자, 다음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혜성 선생님. 네, 저 2번 할게요. 달달한 다방 커피요. 네, 달달한 다방 커피 어떻게 돼? 네,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네, 인정. 우리 올려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상민 선생님, 두 가지 조건 있는 거 나왔네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돼도 괜찮습니다. 저 4번 아이스크림 콘 할게요. 콘 네. 아래가 뾰족합니다. 네, 콘 아래가 뾰족하다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인정되나요? 네, 우리 아이들도 요거 뾰족하다라고 할 때 요거 갖고 있을 때 요거 많이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지선 선생님. 어찌해야 하나요? 없네요. 저 자, 지독한 냄새가 뭐가 날까? 어떻게 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좀 꺼낼 수 있을까요? 1번 똥맛 네. 사탕. 1번. 네. 정말 지독하게 맛이 없는 사탕. 맛이 없는 사탕. 자, 계피향, 생강맛. 생강맛. 자, 어떻게 인정되시나요? 우리 비디오 끄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채팅으로 인정인지 노인정인지 한번 올려봐주세요. 노인정이요. 노인정이요. 자, 노인정이 나왔습니다. 자, 저도 노인정 할게요. 노인정 나왔습니다. 계피. 자, 그러면 자, 요걸 가져가고 노인정이기 때문에 한 장을 가져올게요. 또 먹는 거네요. 자, 어떻게 요거 바로 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하셨습니다. 자,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기준카드는 바뀌지 않았고요. 우리 혜성 선생님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에게는 쓰레기통이 있네요. 네, 쓰레기통. 악취가 나는 쓰레기통으로 하겠습니다. 네, 악취나는 쓰레기통 어떻게 인정되시나요?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재활용이라고 해주셨어요. 자, 또 또 어떻게 그걸 보셨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인정되실까요? 끄덕끄덕 해주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팽팽합니다. 우리 상민 또 선생님. 우리 하숙 선생님 이렇게 절레절레 하셨어요. 예리하시네요 해주셨고 맞아요. 이거 했을 때 막 어떤 친구는 저희 집 쓰레기통은 깨끗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래서 분리수거도 사실은 우리 이제 쓰레기니까 이때는 또 의견이 팽팽한데요. 반반이긴 한데 어떻게 혜성 선생님 어떻게 저만이 노인정이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카드 한 더. 장을 자, 어떻게 요거 바로 내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거 치즈인가요? 네, 치즈예요. 그러면은 오래오래 숙성돼서 냄새가 그쵸. 지독한 치즈라고 네, 지독한 하겠습니다. 치즈. 네, 우리 세 분이 끄덕끄덕 어. 해주셨어요. 자, 통과되셨고요. 자, 우리 상민 선생님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것과 동그라미로 하면 안 되나요? 자, 정답이 없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고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연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3번 카드 내겠습니다. 동그랗고 똑같이 노란색이네요. 네, 어떻게 인정되나요? 네, 우리 하숙 선생님 끄덕끄덕 하셨고, 네, 맞아요. 이 마이코는 이렇게 이게 꼭 밝음과 관련된 거를 하지 않아도 보이는 다양한 것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으로 또 인정이라고 주신 분 계셔서 요거 이번에 인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선 선생님 차례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운 탬버린이요. 3번. 시끄러운 탬버린. 자, 요거 네, 모두 끄덕끄덕 해주셨고요. 우리 혜성 선생님,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으실까요?
보이지 않는 저 연결고리도 1번 생각해 시계로 주시고요. 해서요. 네. 저 얼음 결정이랑 똑같이 중간 대칭으로 할게요. 시계 바늘 뺀다 대칭. 생각하고 동그란 원형. 네. 와, 우리 지선 선생님이 격하게 동그라미 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네, 자, 상민 통과하도록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겠습니다. 네, 인정해 주셨고. 자, 우리 감사합니다. 상민 선생님. 저 2번 세탁기 하겠습니다. 동그란 모양이 보이네요. 네, 가운데 동그란 모양. 네, 우리 두 분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자, 점점 이제 카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선 선생님. 아, 세모. 가위 손잡이의 세모야. 그렇죠. 네, 두 분. 상민 선생님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해 주셨고요. 혜성 선생님. 자, 아까도 냄새였는데 이번에도 냄새가 나왔네요. 아.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좋은 향기도 나진 않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좋은 향기를 퍼뜨린다. 우리 지선 선생님이 격하게 오케이 해주셨어요. 우리 상민 선생님도 네, 노력에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회 우리 가겠습니다. 네. 상민 선생님 파란색이 네. 나왔습니다.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패스하겠습니다. 아, 패스. 네, 우리 지선 선생님 차례로 돌아왔고요. 4번에 스마트폰 패드에 파랑? 네, 여기 동그라미. 아래에 네. 파란 거 있다고. 네, 두 분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혜성 선생님. 저는 고슴도치를 데려다가 네, 고슴도치에 손이 찔려서 아파서 열이 난다. 아파서 열이 난다. 자, 상민 선생님 너무 어떻게, 오케이 해주셨어요. 괜찮은가요? 노력 점수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상민 선생님도 색상이 나왔네요. 노란색. 저는 1번 카드로 좀 더러운데 네, 이렇게 변비라 노랗게 질리는 색으로 하겠습니다. 변비 노랗게 어떻게 인정되실까요? 네, 끄덕끄덕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선 선생님 네, 차례시죠. 소금. 쿠키가 너무 짜요. 설탕 대신에 소금을 넣은 거야. 쿠키에도 원래 소금 들어가지 않나요? 격하게 많이 들어간 거죠. 우리 황금똥이 아름답다고 네, 떼친도 주셨고. 자, 어떻게 쿠키 인정되시나요? 네,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남으셨네요, 지선 선생님도. 혜성 선생님, 과연 마지막 카드를 없앨 수 있을지. 라디오랑 주황색을 한 장 받겠습니다. 네, 저희 친구들이 했던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주황색, 예, 눈사람 갖다 놓고요. 눈사람 네. 코는 당근 같은 주황색입니다. 네, 인정되시나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처음에 이런 거 했을 때 노인정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노인정이야 물어봤더니 주황색이 너무 조금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이 있기는 하니 있대요. 그러면 우리 인정해 줄 수 있을까라고 조금 의견 조율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요거 이렇게 색깔이 안 맞을 때 라디오 나왔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이렇게 요즘 디지털 기계가 우리 막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키면 막 불도 변하고 그래서 주황빛도 들어오고 초록빛도 들어온다는 막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상민 선생님, 우리 조금 빨리 가볼게요. 네, 분홍색 연필 딱 있네요. 자, 요거는 어떻게 딱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건 빠르게 좀 지나가 볼게요. 우리 지성 선생님, 마지막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막대가 네모? 막대가 네모다. 어떻게 인정되시나요? 인정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선 선생님이 1등으로 네, 승리하셔서 우리 노란 팀을 응원하셨던 선생님들, 네, 노란 팀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게임은 진행되어지는 건데요. 자,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활용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게임을 처음이신 분들은 이 카드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게임을 좀 미리 접해 보셨던 분들은 나는 이런 느낌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쪽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구나를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게임을 하기 전에 지금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어떤 카드들이 있고 이 카드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했지만 아이들하고는 그걸 먼저 하기 전에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 열기를 먼저 했습니다. 무엇으로 했냐면 활동지를 통해서 연관성 찾기를 했는데요. 활동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카드를 보고 내가 떠오르는 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쓴 것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정답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친구들이 나온 정답은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좋은 냄새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 냄새라고 썼다면 모든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생각주머니 열기를 하면 네, 제가 몇 차시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1차시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냄새라고 하면 전체를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것 기준으로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귀도 그려져 있고 음표도 있고 북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정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냥 소리, 어떤 친구는 뭐 나쁜 소리, 뭐 다양하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쓴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듣기 좋은 소리인 경우는 자, 관련이 있는 것은 2번하고 3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냥 소리라고 했다면 1, 2, 3, 4가 모두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서로의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3번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뾰족한 매움.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떠오르는 것을 단어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둘 다 써도 되고 혹은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놔놓고 우리가 이제 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것을 단어를 여기다가 2개 이상 직관적인 어떤 색, 모양도 좋고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연상되어지는 것들을 쓰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생각을 열도록 해주고 이 카드에는 정답이 없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거에서도 우리가 연계할 수 있다라는 걸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양하게 20가지의 우리 주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먼저 선생님들과 했던 것처럼 이 20가지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지 않고 요거를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4 사이즈의 게임판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팀으로 진행해도 괜찮고요. 개인 플레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학년이나 유아의 경우는 이거를 조커 카드 아까 있었잖아요. 조커 카드는 한 장씩 이 공통으로 나눠주고요. 나머지 카드는 인원수에 맞게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주제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특성에 맞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이렇게 한 장씩 내려놓도록 연습을 합니다. 이때는 말을 해도 좋고요.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카드를 가운데 펼쳐놓고 모두가 함께 협동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특성에 맞는 카드 찾기 이렇게 해서 특성에 맞는 카드를 전체 카드 중에서 찾아봅니다. 자, 휴대폰은도 이제 빛이 밝게 밤에는 더더욱 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밝음으로 또 휴대폰을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가운데 노란색이 있고 휴대폰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연계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하고 되게 어린 친구들하고 할 때는 이 카드가 어떤 것들이 특징이 있는지 먼저 말로 표현을 해보고 카드를 내도록 우리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구니까 굉장히 밝게 빛나고 또 모양은 동그랗고 색깔은 또 노랗고 밑에는 또 회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어떤 카드를 낼 수 있는지 진행해 보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각 테이블별로 세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왼쪽에 진행된 것과 오른쪽에 진행된 것들이 카드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요 시계를 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걸 세모해서 기준 삼아서 시계를 냈을까요? 시계의 어떤 부분과 연관시켰을까요? 채팅으로 주셔도 표침의 좋고. 표침 끝에 뾰족한 그 화살표 모양을 보고 네, 화살표 모양을 보고 우리 시침 시계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친구가 세모의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시계 바늘도 뾰족하다라고 해서 요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왼쪽은 뭐 좋은 향기, 냄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낸 거고요. 자, 오른쪽은 우리가 아까 달다 였고 볼 수 있는 건 네모 모양도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하게 나는 여기에 이 카드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실까요? 모두가 인정한다라고 해주셨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이 병기 카드는 어떤 걸 기준으로 되었을까요? 우리 지선 선생님은 네모라고 하셨는데요. 아니고요. 자,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흰색 했는데 아니고요. 물 담긴 곳, 우리 설탕이 이 물 담긴 곳, 단 거 많이 먹으면 배탈. 와, 정답. 네, 우리 친구가 단 거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콜릿색이라 달달해서요. 네, 변기뚜껑 생각해 주셨는데, 네, 우리 친구가 단 거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요 하고 이걸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20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좀 유아 같은 경우는 20가지를 다 해도 좋고요. 우리가 조금 게임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게임이 아닌 좀 학습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색상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가지만 해보고요. 좀 특이한 특성 같은 것만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학년은 제가 이걸로 쭉 다 진행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해본 다음에 아이들과 게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연상 마인드맵인데요. 20가지 이 주제로 연관성 찾기 게임을 저학년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A3 사이즈의 한 장의 이렇게 게임판을 만들었고요. 5명이 진행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번씩 카드를 내서 10칸의 칸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수 기록지 개인의 하나씩 가져가는 건데요. 20가지 특성이 다 써 있고요. 0점, 1점, 1점, 2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냈을 때 인정받으면 1점, 두 번째 카드를 냈는데 조커 카드를 내고 인정을 받았다면 1점, 조커 카드가 아닌 카드를 내고 인정받았다면 두 번째 카드는 2점이어서 우리가 한 라운드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3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요, 색상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색상은 한두 가지 정도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쿼카드 한 장씩 동일하게 나눠 갖고 나머지는 저는 5명이니까 9장씩 나눠주면 한 사람당 총 10장씩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점수 기록지를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플레이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순서를 정한 다음에 시작 플레이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여기 이제 특성 중에 한 가지 특성을 이렇게 가운데 냅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거에 관련된 우리가 점수 기록지에서 동그라미 합니다. 이번에 나온 거야 하고 시끄러운 관련돼 있는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시작 플레이어가 본인이 낸 주제 카드에 맞는 카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내면서 말합니다. 자, 트라이앵글은 소리가 나니까 나는 이 카드를 내는 거 소리가 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친구가 인정, 노인정 손을 듭니다. 그래서 반 이상
혹은 반이면은 인정했다면 이 친구는 본인 점수 기록지에 1점을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플레이어가 카드를 냅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나니까 하고 카드를 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인정하면 이제 점수 체크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쭉 돌아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카드를 냅니다. 자, 여기는 제가 넘어갔고요. 4명이라면 자, 두 번째 카드 이 친구는 낼 게 없어서 조커 카드를 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두 번째 점수가 1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씩 이 조건에 대해서 카드를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하나의 특성에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10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커 카드를 낸 친구는 다시 되돌려 주고요. 나머지 카드는 섞어서 다시 조커 카드 낸 친구는 한 장만 다시 주면 되고 나머지 친구는 2장을 썼으니까 2장을 아무거나 다시 나눠줍니다. 그럼 손해는 다시 처음처럼 10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친구가 기준카드를 내고 또 여기에 체크하고 그거에 맞게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수업 시간이 70분, 80분, 90분 정해져 있다면 처음에는 이제 모든 이거를 다 플레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웬만하면 왼쪽에 있는 특성, 색상은 한 테이블에서 한 2번 정도만 나오도록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행한 거 몇 가지 자주 진행합니다. 위에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초록색과 이게 초록색이 있다 해서 내는 부분이 있고요. 자, 오른쪽은 갈색인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똥색이라고 표현하죠. 똥색이어서 똥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쭉 내는데요. 자, 여기 탬버린은 왜 냈을까요? 네, 탬버린은 왜 냈을까요? 테두리 쪽이 갈색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자세히 보면 테두리가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이 그런 경우 나온다고 했죠. 너무 조금이다, 갈색이. 자, 그런데 새우 보면 새우 다리에도 갈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인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활용 방법은 정리해드리면 조커카드 나눠갖고 인원수대로 나눠 가진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카드는 계속 새로 나눠주면 힘들기 때문에 낸 카드를 다시 가져가면 너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낸 카드만 섞어서 다시 나눠주는 걸로 하고요.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지 못하는 친구가 많은 경우는 반드시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도 이유를 말하고 그 이유조차도 다른 친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써 있죠. 과반수가 넘으면 다음 플레이어 차례로 진행하고요. 반반인 경우도 통과하게 할 건지 아니면 반반인 경우는 대표 한 명씩이 가위바위보를 할 건지 그런데 반대가 이긴 경우는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연상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학년에 활용하셔도 좋고요. 지금까지는 뒷면의 특성 카드만 기준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앞면 카드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아까와 동일한 판인데요. 자, 앞면의 기준 카드를 내고요. 자, 인원수에 맞게 카드는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뭘 하냐면요. 카드를 내기 전에 제가 포스트잇을 주고 이 카드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 연상되는 것들, 사물들, 느낌들 모든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네, 노인정 귀엽네요 해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뒷면의 특성 카드들을 같이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 세모, 우리 새콤하니까 맛있는 냄새,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 레몬을 먹으면 굉장히 시잖아요. 그래서 잠이 번쩍 깬대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의 밝음이
잠이 번쩍 깨기 때문에 그 밝음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냈고요. 그리고 잠이 깨는 것도 굉장히 상쾌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원함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반대로 이 특성 카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학년들은 어떤 게 떠오르는지 먼저 단어를 끄집어내기를 하고 특성 카드와 연결하기의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다. 그러면 그 색상 칸에 올려놓고 특성 모양이 여러 가지다 하면은 아이스크림은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같이 올려놓도록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학년들이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로 진행하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안면 카드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 카드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걸 쓴 다음에 앞면 카드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뒷면의 특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앞면의 특성으로 찾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유아들이 하기 좋은 게임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상 짝꿍 찾기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제가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이렇게 주제와 짝꿍 옆에 놓도록 했고요. 개인이 진행해도 좋고요. 우리 팀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개인이 진행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카드를 나누어 주실 때 골고루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 주셔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 제가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팀으로 한다고 한다면 자, 주제 카드 하나 놓고 한 장만 찾는 거예요. 이거에 어울리는 연관되는 거. 그럼 쉽게 한 장은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또 한 장을 놓고 한 장을 찾는다. 한 장 찾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 유아나 저학년들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카드를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이 게임판을 하나씩 가지고 자기가 주제 하나 놓고 한 장 찾기, 하나 놓고 한 장 찾기를 한다면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 모양 카드 4명이 할 때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한 장씩 나눠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색상들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그리고 나머지 특성에서는 골고루 겹치지 않도록 뒷면을 기준으로 카드를 좀 배분해 미리 나눠놓고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이렇게 색상은 노란색, 초록색이 3장씩 있다라는 거, 모양은 세모는 한 장이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2장씩 있다는 거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팀으로 진행할 때는 커다란 A3 판에다가 놓고 주제 카드를 먼저 몽땅 올려놓은 다음에 모두가 같이 찾기를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학년들 진행인데요. 줄줄이 말해요라고 확장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카드를 인원수에 맞게 나눠줍니다. 그럼 첫 번째 친구가 앞면 카드 기준으로 냅니다. 내면서 달콤하다 특성을 얘기하면 다음 플레이어는 달콤한 거와 관련된 걸 냅니다. 그런 다음에 인정이 첫 번째 낸 친구한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 되면 이 친구가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다라고 주제를 또 말해줍니다. 그럼 다음 친구는 시원한 카드를 내고 두 번째 친구가 인정해 줬다면 또 특성을 말합니다. 동그랗다. 그럼 친구가 동그란 걸 냅니다. 인정하면 다음 친구가 또 계속해서 카드를 내는데요. 만약에 낼 게 없다 그러면 자동 패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노인정했다면 카드를 도로 가져가고 차례를 마치게 돼서 먼저 카드를 없애는 친구가 나오면 마지막 사람까지 진행하고 끝나는데요. 자,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인다면 여기 보시면 이전에 한번 나온 특징은 말할 수 없습니다로 진행한다면 훨씬 더 난이도 있게 진행할 수 있고요. 내 차례에는 딱 한 번만 뒷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변형해서 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상기차는요, 마지막에 게임을 진행하고 시간이 좀 너무 한 가지로 하기에 오래 걸린다. 그러면 활용하시기 좋은데요. 연상기차입니다. 모든 카드를 연관되도록 줄줄이 이어가는 건데요. 어느 팀이 먼저 연결하면 게임은 종료되고, 그리고 카드가 남으면 그 친구가 이제 얼마만큼 남았는지에 따라서 그 팀이 어떤 팀이 순위를 또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활동판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좀 어린 친구들. 그래서 9장까지만 연결하기. 오른쪽은 좀 저학년용. 그런데 제가 이제 고학년은 이렇게 판 없이 전체로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 카드를 놓아주면 이걸 기준으로 쭉 연결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데요. 오른쪽 친구들은 지그재그로 가다가 좀 다르게 지그재그로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더라고요. 왼쪽 친구 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요. 이 재활용 세모 표시가 있어서 가위 세모, 그리고 트라이앵글 세모, 자, 소리 나는 거, 동그란 거,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쭉 노란색을 갔어요. 노란색, 동그랗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 친구는 아직 진행되어지는 중간인데요. 이렇게 모든 카드가 다 놓으면 한 팀이 마이콘을 외칩니다. 그러면 모든 팀이 수독하게 되고 남아있는 팀은 남은 장수만큼 마이너스 별점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모든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마무리, 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요. 요거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카드를 다 이제 정리하고 걷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저는 팀이 5명씩 있었기 때문에 인원에 맞게 한 팀에 딱 5장을 나눠줬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칠판에 선생님 주제는 세모입니다. 그러면 5명의 친구들이 한 장씩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보낼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들고 나와요. 그러면 모두가 인정하는지 이 친구는 여기 세모, 그럼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카드를 제시하면 또 이제 4장이 남아 있겠죠. 그 4장 중에 한 명이 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줄줄이 가다가요. 마지막이 문제겠죠. 마지막은 몇 장이 남아 있어요, 아이들에게?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 새우였어요. 자, 그랬더니 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무엇과 연관을 지었을까요? 이 고슴도치는 코가 분홍색이어서 그리고 뾰족해서 요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낸 거고요. 자, 감자칩은 우리가 짭짜름합니다. 그래서 소금치잖아요. 낸 거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맞추는 선생님 계실까요? 새우구이? 새우구이가 요거 발음이어서 혹시 새우구이? 네, 아니고요. 새우등? 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새우등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우잡이 배에 불빛. 와,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자, 우리 새우가 어디에 사나요? 우리 지선 선생님, 네, 오디오 키셨어요. 사는 거에 관련 있는 건가요? 그냥 야밤에 야식으로 새우구이 먹었나 싶어서. 야식으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자, 우리 새우 어디에 사나요? 네, 바다색이 어떤가요? 파란색이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5장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연계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할 때는 항상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그래서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든 연관을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친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정해서 모든 1조부터 4조가 5장을 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에 짧게 5분, 10분 정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8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스톨른 페인팅하고 마이콘하고 이렇게 콜라보해서도 잠깐 진행을 했습니다. 스톨린 페인팅은 보약 게임인데요.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놓고 마이콘에 있는 특징 카드와 혹은 안면 카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려놓고요. 우리 특징 카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징 카드 만들기까지로 연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톨린 페인팅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렇게 명화 카드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눈을 감고 도둑이 여기에서 몇 장을 빼서 훔치고 새로운 카드와 섞어서 놓은 다음에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훔쳐간 카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이콘 카드로 특징을 우리 도둑에게 힌트 얻는 용도로 주면서 혹시 대신에 도둑 카드 중에서 모든 거에 힌트를 얻지 못하고요. 단 한 장에 대해서만 그 특성 카드를 주면서 이 카드와 비슷한지 혹시 이 카드에 뭐 동그라미와 특성이 있는지 해서 간단하게 원래 이 스톨른 페인팅은 이렇게 그냥 맞추는 거예요. 어떤 게 도둑이 훔쳐간 카드인지. 그래서 스톨른 페인팅과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겠다. 자, 제가 아까 앞쪽에 계속해서 아이들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 중고, 국어 교과 과정에
듣기, 말하기와 연계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 1, 2학년 과정에는 자신 있게 말하기, 집중하며 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3, 4학년은 요약하며 듣기. 이 친구가 어떤 걸 이야기했는지 잘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5, 6학년은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요거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고학년에 진행을 했는데도 잘 자기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로 들어가면 설득 전략 분석. 자, 내가 생각한 연관성을 어떻게 해요? 듣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설득 전략 분석 부분. 자, 고등학교는 의사소통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 기능을 보면은요, 내용을 생성하고 표현을 전달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보면 경청, 교감, 공감하기 이런 부분까지 해서 국어 교과와 또 연계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책과도 연계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너의 특별한 점이라는 그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목에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나의 목에 이렇게 점이 있다면 어떤가요? 나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책에 보면은 여기를 봐. 이 점은 점점점 어떤 꽃으로 또 되어지고 어떤 점은 또 물고기로 되어지고 어떤 점은 또 토끼로. 그래서 이 점은 바로 너로 바뀐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점이라는 게 이 점이 특별한 거다.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각각의 다른 시선에 대해서 같은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좋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